다음 경기부터 보면은 레버쿠젠 대 다름슈타트. 레버쿠젠 똑같이 빠집니다. 슈크랑 그리고 힌카피에 복귀했어요. 아마 출전이 가능한 상태. 주전 센터백 그동안 이제 빠져 있었죠. 오늘 가능한 것 같고, 다름슈타트는 뭐 부상자 특별히 볼 거 없어. 뭐 쟤들 뭐 부상자 봐서 뭐합니까. 어쨌든 그 정도 사이즈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레버쿠젠은 당분간은 사실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를 갈 만한 그런 사이즈가 제가 볼 때 없어. 결국 핸디가 터지느냐 마느냐의 그 선상에 있는 경기지, 어제 돌문은 내가 애초에 불안하다 했잖아. 그냥 어제 돌문 경기처럼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인이, 누가 봐도 마인이 보이는 경기야. 뭐 레버쿠젠 애초부터 제가 이번 시즌 상당히 매서울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뭐 여러 전문가들 레버쿠젠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승 후보라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지금. 물론 이게 시즌 초반이어서 솔직히 뭐 그 얘기는 뭐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아스날 포스야 지금. 아스날 초반에 전승 달리면서 그냥 다 이겼잖아요. 그 포스의 레버쿠젠이 지금 딱 뭐 아스날의 자카도 지금 가 있겠다. 뭐 아무튼간에 미드필더 쪽에서 뭐 자카, 뭐 플로리안 비르츠, 뭐 팔라시오스로 이어지는 요 라인이 상당히 강력하고, 전방에 이제 보니페이스, 얘가 이제 스포르팅에서 데려왔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분데스리가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약한 리그는 아닌데 뭐 거의 뭐 등딱하면은 못 막어. 피지컬이 그렇게까지 좋나? 나이도 어린데. 아무튼 뭐 측면에 또 뭐 미넨글라드바에서 야무지게 빼온 호프만 같은 자원들. 지금 뭐 전방이나 미드필더 쪽에서 합이 워낙에 좋아요. 또 측면 쪽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프림퐁은 직선적으로 많이 띄워주고, 그리말도도 공격력이 있는 수비수긴 합니다만 얘는 뭐 후방에서 또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림 자체가 뭐랄까 약간 빈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 팀 자체가 구성이 너무 좋아. 구성 자체가 지난 시즌에는 사실 뭐 안드리나 팔라시오스 계속해서 좀 고전하는 그림에서 미드필더 쪽에서도 전개도 그렇고 비르츠도 부상으로 한동안 못 나왔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아들리, 뭐 또 뭐 아즈문, 형편없는 새끼들, 또 쉬크 같은 경우도 계속 부상이었고, 그래서 뭐 오른쪽 측면에 프림폰과 또 에스톤벨로 떠난 그 무사 디아비 원툴이었는데, 그 속도 원툴이었거든요. 빠르게 달리기 원툴. 이번 시즌 근데 전개나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좋아요. 직전에도 메넨글라드바 그래도 원정 경기였었는데, 글라드바가 만만한 팀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놀았어. 거의 그냥 가지고 놀았어요. 한 번의 위기도 없었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지고 놀다가 경기 끝났거든요. 막말로 3골 이상도 가능했어. 3대0으로 이겼었나? 그 정도로 지금 레버쿠젠이 페이스가 좋고, 다름슈타트 직전 경기 유니온 베를린 전에 유니온 베를린 전반 퇴장 당했는데 4대1로 졌어. 이거 뭐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반 퇴장 당했는데 어떻게 4대1로 지냐? 물론 다름슈타트가 찬스를 엄청 놓치고, 유니온 베를린답게 이제 뚝배기로 막 진짜 계속 막 찬스도 별로 없었는데, 별로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긴 해요 유니온이. 근데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레버쿠젠이 개학살할 만한 경기다. 두 번째, 호펜하임 대 볼프스부르크. 또 이제 계속해서 분데스 이어가면은, 일단은 호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출발 자체가 솔직히 뭐 직전 경기나 뭐 계속해서 좀 느꼈었는데, 그냥 라인업 쪽으로 아니 씨발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아니 여기서 끝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영입을 하긴 했어요 지금. 일단 뭐 부상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뭐 미드필더 쪽에 가이거 빠져있고, 악포구마나 수비 쪽에 캬바, 카더라백, 얘들 이제 주전급들, 중앙이나 이제 사이드 쪽에 불투명 지금 떠있는 상황인데, 마인츠에서 슈타를 영입했고요. 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베리자, 여기에 이제 대신 슈틸러가 나갔어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미드필더 슈틸러 나가고 슈타우 영입한 느낌이고, 얘는 좀 2선 쪽에서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얘는 이제
키도 큰데 나름 빨라요. 그러니까 좀 싸워주고 막 좀 그런 유형들 있잖아. 약간 그런 유형의 미드필더. 베리제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공격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어쨌든 공격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 뭐 괜찮은 자원들 일단 영입해서 이전보다는 전력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나아진 상황이고, 볼프스는 이제 루카스 매차 빠져있고, 뭐 랭이나 피셔 같은 애들 뭐 딱히 지금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빠져있던 애들 빠져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호펜하임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구수획을 맞추고 우리가 다시 한번 호펜하임의 경기를 얘들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전방에 베오스트도 솔직히 호펜하임 색깔에 잘 맞는지도 모르겠고, 미드필더 쪽에 그릴리치 이런 애들 그나마 쓰던 애들 좀 다시 데려왔는데, 뭐 이미 아약스에서 뭐 많이 밀려가지고 경기 감각도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수비 쪽에 뭐 캬박 같은 주전급들, 또 캬더럽백 사이드백 쪽에 이런 애들도 지금 불투명에 지금 떠 있는 상황 속에서, 볼프스 같은 경우 뭐 큰 부상자도 없고, 뭐 미드필더 쪽에도 지난 시즌에 영입한 스반베르그도 지금 지난 시즌에 조금 애매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 확실히 좀 자리 잡은 모습들, 전방에 뭐 윈드 같은 애들 계속해서 골 집어넣어주고 있고, 수비 라인도 지금 뭐 아탈란타 쪽에서 이제 합류한 메을레 같은 애들 바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볼프스가 더 좋아요. 마에르 같은 애들도 솔직히 얘가 피지컬 쪽으로는 구대기긴 한데 기술은 좋거든요.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뭐 역배를 준다 하면은 프렘 가능성이 높은 경기 같아요. 물론 이제 아니 근데 프렘배당 1.47이면 뭐 엄청난, 뭐 난 1.3대 되는 줄 알았다. 볼프스 그렇고 프렘 보겠습니다. 언오바가 이 경기가 2.5였으면 꽤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오바가 영상 분석 끝나 올려드립니다, 형님. 샌드스톤 형님 어서 오시고. 2.5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3.5야. 그래가지고 3.5도 솔직히 오바 가능성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그래서 그냥 프렘만 보고 넘어갈게요. 귀신같이 3.5 쳐줬네 저거. 여기까지고. 오사카 빵대빵 끝났네 젠장. 그 브레멘드 마인츠 여기도 일단은 이적 시장에서 이동이 있었죠. 형님들이 이제 잘 아시는 펠크루그, 이름이 어려워. 펠크루크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간에 독일 국대 공격수죠. 뭐 브레멘에서 뭐 한창 골 빵빵 때려 박았었고, 어쨌든 얘가 이적을 했어요. 도르트문트로. 돌문으로 이제 이적을 해버리는, 돌문이 공격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얘라도 골잡이라도 한 명 데려간 느낌이죠. 어쨌든 데려가면서 공격 쪽에서 확실히 좀 구멍이 난 상황이고, 부상자 쪽에 이제 나비 케이타나 앞선에 이제 비텐코트. 비텐코트도 지금 부상이야. 지금 브레멘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비텐코트에다가 이제 로마노 슈미트도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불투명 사이즈에다가 미드필더 쪽에 이제 스테이지까지 불투명에 떠 있으면서 어떡하려 그러나. 뭐 나비 케이타라도 복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케이타가 그래도 분데스 수준에서는 꽤 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 정도고, 마인스 이제 주전 스너백 쪽에 라이츠가 초반에 부상당했고, 사이드백 쪽에 위드머, 여기에다가 아조르케 부르카르트, 여기에 오니시보, 불투명, 요 정도인데 일단은 공격이 비상해. 여기는 마인츠는 공격, 근데 양팀 다 주포를 잃은, 얘는 뭐 이적했고, 여기 다 부상이야. 공격수 없어요. 오니시보의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브루카르트 장기 부상 끄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아조르케 최근에 또 부상당해가지고 못 나오고 있고, 물론 개막전에 더럽게 못해가지고 PK 2개 날리고 한 번 골대 맞추고, 그때 뭐야 유니언 베를린 나고 할 때 열받아 죽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부상이고 55까지 빠졌기 때문에 마인츠도 이거 어떻게 하려나 공격이. 어쨌든 공격 쪽에서 좀 비상이 뭐 걸려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뭐 수비 쪽 자원들, 사이드백 쪽에 이제 뭐 위드머나 이런 애들 계속 부상이기 때문에 뭐 몇몇 은베네였나? 아무튼 뭐 영입을 하긴 했어요. 그 정도고, 브레멘은 펠크로그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예 데려왔어. 보예 한 2시즌 전인가? 지난 시즌인가 좀 잘했었는데, 프랑크에서 그
무한이가 뜨고부터 이제 완전히 밀려가지고 뭐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거의 뭐 벤치만 그냥 주구장창 달고다가 뭐 그 전에 보여줬던 가락구가 있기 때문에 브레멘이 뭐 쓸만은 하긴 해요. 그래서 데려온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브레멘도 지금 앞선에서 뭔가 보여줄 만한 자원들 지금 또 불투명에 떠 있는 것도 그렇고 펠크루고 나간 것도 그렇고 마인츠도 지금 전방에 부상자 너무 많아요. 이런 경기는 분데스가 사실 언더를 찍기에는 별로 해달 형님 어서 오세요. 좀 부담스럽고 솔직히 그렇잖아. 분데스 오버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측면이 많은데 이 경기는 그래도 언더 역배 볼만한 경기다. 제가 봤을 땐 승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인츠가 호이면 믿어볼만 한데 뭐 이런 공격진 525까지 못 나오면 이게 라인업 볼 수는 있지. 볼 수는 있는데 뭐 525까지 안 나오면 좀 빡세요. 솔직히 마인츠도 지금 상황이 좀 빡세서 뭐 추가로 나간 애들은 아까 걔 미드필더 쪽에 한 명 나갔고 그 누구야 이름 뭐였지? 슈타흐 마인츠에서 나갔고 대신 이제 드만이라는 애 한 명 뭐 좀 데려오긴 했는데 뭐 얘를 쓸 것 같지는 않고 요 정도 언더 따고 싶다고 오늘은 따실 거예요 형님 깡님. 오늘은 따실 거예요. 네 번째 브랜트포드 대 본머스. 토포 대 본머스고 이게 이적시장 막판에 왜 이렇게 영입이 많은 거야? 아니 진작 좀 하지. 이게 닥쳐가지고 막 오늘 아침에 오피셜이 엄청 많이 떴어요. 무슨 뭐 진짜 한두 개가 아니야. 이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경기를 그래도 한 달 막 보름 동안 봤잖아. 의미가 없어. 막 선수들 다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 물론 거의 유지하고 있는 팀들도 있는데 막 진짜 아예 새 판을 짠 팀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뭐 브랜트포드나 본머스는 그 정도는 아니고 다실바나 뭐 밥티스테 뭐 담스고르 뭐 토니 이렇게 빠져 있고 무페이를 영입을 했어. 씨발 왜 데려왔냐 진짜 무페이를. 에버튼이 베토를 샀잖아. 무페이를 브랜트포드로. 아니 뭐 브랜트포드가 지금 애초에 좀 토니가 안 나오는 선에서 최전방에 확실한 공격수라고 볼 만한 자원은 없어요. 은베우머나 뭐 위사나 솔직히 사이드 자원이잖아. 그래서 데려온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무페이는 마이너스 같은데 이거 임대로 데려와서 일단은 어쨌든 뭐 미드필더 쪽이나 뭐 이렇게 빠져 있는 뭐 토니 원래대로 빠져 있고 전방에 뭐 그런 브랜트포드고 본머스는 프레데릭스 그리고 스콧 어린 미드필더 재능 있는 놈. 여기 이제 타일러 아담스 리즈에서 데려왔는데 계속 부상이고 지난 시즌 겨울에 데려온 오우따라 부상. 여기 이제 또 핵심 미드필더 자원이 타버니어도 불투명. 그리고 본머스는 시니스테라 데려왔어요. 이제 콜롬비아의 또 좋은 윙어죠. 지난 시즌 리즈에서 뭐 잘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합류를 한 상황이고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오피셜이 뜬 거 같아서 이게 뭐 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침에 떴어 이게. 그러니까 오피셜이 뜬 지 한 12시간 됐어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본머스가 제가 시즌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있었는데 프리뷰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막상 까보니까 이게 이라울라 감독의 색깔하고 솔직히 이 팀이 잘 맞는 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타일러 아담스랑 타버니오, 오우따라 그리고 시니스테라도 어느 정도 가세한 다음에 다시 봐야 돼 이 팀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전급의 선수들이 이미 많이 빠져 있어요. 뭐 타일러 아담스 빠져 있고 타버니오 계속 불투명이고 오늘 뭐 아마 못 나올 것 같아요. 다음 경기부터 좀 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냉정하게 오우따라도 주전인데 빠져 있죠. 시니스테라도 사실 본머스 정도면 거의 주전급이거든. 아직 가세가 안 된 상황이지. 세메뇨나 쿨리베이트가 그나마 세메뇨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혼자서 좀 부족한 느낌이고 미드필더도 필립 빌링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좀 시원찮아요 솔직히. 그래서 본머스는 이라울라 감독이 완벽한 색깔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조금 부상자들 어느 정도 돌아오고 약간 지난 시즌 살짝 몬차 보는 느낌 살짝 나 지금.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데 물론 번뜩번뜩이는 이제 이라울라 감독이 강하게 압박을 넣는 스타일이잖아. 약간 내려앉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번뜩이나 압박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확실한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보면은 중간중간에 힘이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나 뭐 여러가지로 특히나 수비 쪽도 크게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이 경기 자체는 브랜트포드가 유리할 것이다.
또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주면 나쁘지 않아요. 뒷공간이나 이런 거 노리기에 상당히 좋거든. 브렌트포드 롱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렌트포드 승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 우라와랑 나고야 귀엽고 터지네. 김천은 비가 엄청 많이 오던데 저거 0대0이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저 경기. 야 진짜 나고야 우라와 김천 걸렀으면 줘라 이건. 성 나가기 전에. 다음 경기 다섯 번째인가? 맨시티 대 블러. 맨시티는 데브라이너 빠져있고 스톤스랑 아칸지가 불투명인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네, 여기에 이제 콜 파머가 이제 첼시로 떠났고 사이드 공격 쪽에 뭐 이선 자원 쪽에 여기에 이제 그리고 울버햄튼의 핵심 미드필드였던 마테우스 누네즈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한데 누네즈 영입했고 파머 나갔고 어쨌든 누네즈의 영입은 애초에 데브라이너에 대한 부상에 대한 좀 보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미드필드 포르투갈 국대예요. 잘 영입을 했고 플럼 이제 루키치 그리고 팔리냐 뭐 케어니 리드 밀리안 얘들 다 불투명. 이적 시장에서 이제 밀리안이랑 이워비랑 그리고 발로뚜레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AC 밀란에 있던 놈이거든요. 근데 피지컬 몰빵이야. 그러니까 빠르고 좀 그런 건 있는데 대가리가 없어요. 왜 데려왔지 얘를? AC 밀란에서도 얘가 헛짓거리에서 엮이지 찬 적이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당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플럼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서 부상이 너무 많아요. 리드는 오늘 그래도 수비 쪽에 출전할 것 같긴 한데 미드필더가 지금 일단은 부상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좀 플럼을 볼 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은 주앙 팔리냐예요. 주앙 팔리냐가 최근에 이적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에른 뮌헨 링크가 엄청나게 세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확정이었어. 근데 이제 토트넘의 호이비에르가 그러니까 플럼이 주앙 팔리냐면은 완전한 에이스예요. 제가 플럼 주앙 팔리냐 빠지면 무조건 반대 찍으라고도 많이 말씀드렸어. 지난 시즌도 그렇고. 주앙 팔리냐 빠지면 무조건 누구 하나를 데려와야 되잖아. 토트넘에서 호이비에르를 데려오려 했는데 뭐 구단 간에 아마 합의가 됐었나. 근데 호이비에르가 나 플럼 가기 싫다고 거절 때려가지고 갑자기 팔리냐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도장 찍기 직전에 취소되고 팔리냐가 그래서 지금 불만이 떴어요. 불만. 약간 FMC 표현으로 불만이 떠 있어. 그러니까 막 SNS 계정 같은 거 이제 막 플럼 사진이나 막 플럼 막 그런 것들도 다 내려버리고 완전 마탱이가 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초에 그걸 떠나서도 지금 불투명이죠. 그러니까 팔리냐가 빠지고 가뜩이나 이거 미드필드 뭐 루키치나 케어니까지 빠져있어. 이거는 그냥 플럼이 그냥 제가 볼 때 전원 수비할 가능성이 높아. 이거 답이 없어. 이거 뭐 어떡할 거야. 그냥 아다마 세워두고 아다마 원툴 역습 때리고 그냥 전원 수비 하는 게 답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플럼이 어쨌든 수비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제가 맨시티 같은 경우 이번 시즌 공격력 홀란드가 물론 있긴 하지만 공격력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맨시티 같은 경우 언더가 많이 뜰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계속 언더잖아요. 맨시티가 전 경기 언더거든요. 개막한 이후로. 오늘은 근데 이거는 그래도 물론 오바를 뭐 본다는 뜻이 아니라 플럼 상대로 이거는 꽤나 많은 양의 득점을 올리면서 시원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 플럼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영입한 애들도 지금 이호빈 쓸 수도 없고 부상이기 때문에 참 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불투명자들 너무 많고 발로툴에 뭐 구대기고 맨시티 마행 봅니다. 1마인 정도는 그래도 지금 상황적으로 좀 판단했을 때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요. 다음 경기 브레스투아 대 렌. 렌이 직전 경기에 나를 통수를 쳤어. 이 개같은 놈들. 르아브르 상대로 찬스 진짜 다 쳐날려 먹더니 르아브르 요즘 퇴장당한 팀들이 왜 이렇게 잘해? 이제 퇴장당하면 안 져 요즘. 뭐 아스날도 그때 뭐 어디야 플럼 퇴장당했는데 그거 했지. 또 뭐 어디야 여기 렌도 그렇지. 마르세유도 그렇지. 어제 마르세유는 또 그 전에 한 번 더 그랬어.
여기에다가 또 아무튼간에 이상하게 퇴장당한 팀들이 다 이긴다. 아무튼간에 뭐 브레스트나 렌이나 뭐 이번 시즌 출발 자체는 렌은 뭐 솔직히 무가 좀 많아가지고 1승 2무 뭐 랑스 원정에서 무승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기 제외하고는 출발 자체는 두 팀 다 괜찮아요. 브레스트도 마르세유 원정 솔직히 좀 빡셌고 그 전에 뭐 랑스와의 홈 경기 상당히 좋았었고 르와보르 원정에서도 승리를 좀 가져갔었죠. 확실히 브레스트는 괜찮아. 일단 선수 자원들이 좀 괜찮고 부상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 팀이 꽤나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난 시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번 시즌에 확실히 좀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좀 불행하게도 페레라라게 미드필더 쪽에 일단 결장자가 한 명 있어요. 이번 시즌은 좀 백업 쪽으로 많이 뛰는 사이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부상이 가장 관건이 이제 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 나머지 애들은 뭐 다 들어가 있고 렌 같은 경우는 장기 부상자인 이제 테리어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렌도 결국에 이제 도쿠나 이런 애들 좀 나가면서 이탈이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공격 쪽에서 최전방에서의 어떤 이탈자들이 좀 발생한 측면들 그래서 못 이겼나? 뭐 칼리모엔도가 솔직히 직전이 좀 많이 아쉽긴 했거든요. 교체로 들어가는 공격 자원들도 솔직히 조금 애매했었고 어쨌든 여름 이적 시장 이제 막판에 또 누구야 리더라고 또 앞선에 영입을 하나 했는데 뭐 잘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직전 경기 솔직히 사고 치긴 했는데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방심했어. 그러니까 르아브르가 두 번째 동점골 장면에서 약간 중거리 슛 비슷하게 돌파하다 때리는데 이게 들어가겠어 하고 약간 마크하는 거 알죠? 때릴 거면 때려. 근데 내가 더 이상의 돌파는 막을게. 근데 슈팅을 막진 않을게 했는데 그 슈팅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주도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았었고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제 생각에 브레스트가 초반에 아무리 좋아도 지금 렌 상대로는 솔직히 좀 빡세요. 다만 이제 렌도 확실한 도쿠가 빠진 이후로 확실한 뭐 측면 쪽에서의 개인기 좋고 이런 카드는 분명히 줄어든 부분 감안하면은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거는 무외모 찍기 좀 괜찮은 경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엄청나게 막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경기. 잠시만요. 화면이 됐다. 브라이턴 대 뉴캐슬. 브라이턴 이제 엔시소 웰백이 빠졌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뭐 브라이턴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안수파티 여기 이제 발레바 이런 애들 좀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조윌록, 조엘링턴, 보트만. 조엘링턴은 빠지는 건가? 잠시만요. 이렇게인가? 조엘링턴 빠지는 거였나? 헷갈리네. 기억이 안 나. 조엘링턴도 불투명이네.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러니까 브라이턴이 결국에 부족했던 미드필더 쪽에서의 자원을 그래도 발레하면은 긁어볼만. 얘가 뭐 확실한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 릴에 있던 놈인데 릴에서 이제 좀 로테이션 정도 봐주던 놈, 주전 로테이션급. 어쨌든 좀 긁어볼만한 신체 사이즈는 괜찮거든요. 여기 이제 안수파티 형님들 다 아시죠? 근데 안수파티가 이름값에 비해서는 저는 별로야.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그 정도로 잘했으면 바르셀로나에 남았을 거예요, 형님들. 뭔 말인지 알지? 안수파티는 그 큰 부상 이후로 그때 부상이 많이 당했을 때 제가 언급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때 몸이 맛이 갔어요, 사실. 부상 크게 당했을 때 있지. 그거를 복귀를 못한다는 데이터가 이미 바르셀로나의 내부에 있었어. 이거 예전만큼 회복이 안 되는 지금 몸 상태다. 그 이후로 안수파티가 계속 내리막길에서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브라이튼 영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옛날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브라이튼에서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락구는 있다. 이 새끼 정도면. 어쨌든 뭐 좋은 영입이었다고 좀 보여지고 이 경기에 대한 관건은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불투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 사이즈인지 표현을 제가 분석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뭐 어느 해외 쪽에서는 막 2주 정도 부상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뭐 오늘 복귀를 기대한다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불투명에 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완전히 부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 보트만 같은 경우도. 뉴캐슬이 지금 보트만이 빠지면 솔직히 수비가 좀 많이 아쉬워지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라셀레스가 나와야 되는데 보트만과 실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를 분석하는데 좀 솔직히 어려웠어요. 저는 나오면 안 진다라고 보거든요. 뉴캐슬이 안 질 확률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브라이턴은 지금 수비가 너무 불안해. 제가 직전에 웨스트햄 정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브라이턴 1.4배인가 그랬고 오바 배당이 이제 1.4 오바도 1.4배인가 비슷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길 이거 브라이턴 지금 수비 봤을 때 무실점 절대 못한다고. 이거 승 가지 말고 무조건 오바 찍어라. 이 경기 배팅 할 거면은. 실제로 브라이턴이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음에도 역습만 봐야 무너져요 얘들은. 애초에 그때 분석 당시에도 제가 브라이턴이 이때까지 잘했던 거는 상대방들이 골을 많이 놓쳤기 때문이다. 울버햄튼이랑 루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수비 존나 불안하다. 루턴도 그렇고 울버도 그렇고 뭐 4대1로 두 번 다 이겼는데 훨씬 더 많은 실점을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냥 상대가 병신이어서 많이 놓쳐가지고 이제 그 대승을 했던 거지. 뭐 근데 그 경기가 그런 불안 요소가 바로 웨스트햄전에 드러났고 오늘도 이거 뉴캐슬이야 형님들. 다른 팀도 아니고 뉴캐슬이야 뉴캐슬. 이거 브라이튼이 일단 골은 무조건 먹어요. 뉴캐슬이 뭐 조엘링턴이고 보트만이고 빠지는 거를 별개하고 그냥 뉴캐슬의 이 빠른 알미론 뭐 앤서니고든 뭐 요 자원들을 지금 브라이턴 수비로 막을래 막을 수가 없어. 아예 못 막아요. 그래서 실점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한데 대신 뉴캐슬도 어쨌든 지금 보트만이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어느 정도로 브라이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브라이튼이 공격 하나는 확실해.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찍기 좋은 오바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솔직히 저울질이 저도 잘 되지는 않아요. 브라이튼이 어쨌든 화력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좋으니까. 또 뉴캐슬도 지금 하필이면 수비 쪽에 지금 걸려있는 게 좀 커가지고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뉴캐슬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뉴캐슬 밸런스도 워낙 좋고 역습을 치는 힘 자체는 상당히 있어요. 미드필더 쪽에서도 뭐 볼 잘 다루는 애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브라이튼한테 완전히 뭐 잠식당할 사이즈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승패를 굳이 보면은 뉴캐슬 사이드로 뭐 보고 2.5였으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은데 3.5예요 이거 기준점이. 약간의 변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오바 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올 시즌 브라이튼을 보는 제 느낌은 2.5면 진짜 거의 90% 8, 90% 확률로 오바. 그러니까 3.5도 갈만하다 이거야. 2.5가 한 진짜 제가 보는 시즌에서 8, 90% 확률로 오바를 보니까 3.5도 뭐 5할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역배를 받았잖아요. 뭐 나름 찍을만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주력으로 솔직히 좀 3점은 좀 빡세긴 해. 그 정도 보고 다음 경기 맨앤글라드바흐 대 바이에른뮌헨. 이 경기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일단은 글라드바흐는 또 불행하게도 주전 키퍼까지 빠져있는 상황이고 크라머에다 이제 뭐 수비 쪽에 우버 뭐 이런 애들 지금 불투명 주전 수비급에 빠져있고 미네는 노이어 돌문에서 넘어온 배신자 새끼 그리고 이제 무시알라 김민재 불투명 뭐 이런 식으로 좀 떠있는데 다 떠나서 이번 시즌 글라드바흐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 못해요. 뭐 두 경기밖에 안 봐가지고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뭐 분명한데 그냥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 미넨글라드바흐 경기력이 일단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마감 직전에 뭐 빅사이닝이나 뭐 이런 것도 크게 없었고 사실 이 경기가 불안한 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상대 전적. 상대 전적 말고는 불안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글라드바흐가 바이에른뮌헨 이게 상대 전적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글라드바흐가 바이에른뮌헨 상대로 홈에서 진짜 잘 안 져요. 10번 붙으면 막말로 6번은 안 져. 그러니까 미넨 상대로 그 정도면 엄청난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똥배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무서움이 있는 경기기는 해요. 글라드바흐가 뭐 이번 시즌은 제가 글라드바흐를 본 이래로 진짜 많이 약해져 있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이번 시즌 진짜 약해. 내가 볼 때는 중하위권에 위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근데 바이에른뮌헨은 어쨌든 뭐 해리케인 있잖아. 다 떠나서 그냥 오늘 뭐 김민재는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상대 전적이 좀 당장에 지난 시즌도 글라드바가 홈에서 이겼고 지지난 시즌에 무승부, 지난 시즌에도 글라드바가 이겼어요. 그 전 시즌도 글라드가 이겼어. 몇 시즌이야 이거 최근에? 하나, 둘, 최근 4시즌 동안 글라드바가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어 미넨이. 그래서 좀 고민은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전력적인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전엔 블라드바가 좀 쳤어 솔직히. 뭐 순위가 낮건 좋건 전력 자체는 그래도 가락구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진짜로 뭐 아우쿠스전을 보나 뭐 레버쿠젠전을 보나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미넨이 계약살한다고 봅니다. 뭐 많이 쫄리면 뭐 일반승. 근데 요거는 솔직히 뭐 패스해도 할 말은 없어. 상대 전적이 별로 찍고 싶게 생기진 않았어. 일단 최근은 4년 동안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원정에서 그런 건 좀 있다. 요거랑 개인적으로 우디네세 경기 이거 좀 뭐랄까 역배나 무승부 잡기 좀 괜찮아 보이고. 우디네세 경기, 우디네세 또 베토도 나갔잖아. 그런 이탈도 있는 가운데 프로시노가 뭐 항상 승격팀 한 팀 정도는 좀 반란을 좀 초반에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프로시노가 어쨌든 간에 사실 나폴리 경기 때도 생각보다 좀 잘 친다라고 느꼈었는데 아탈란타를 또 직전 경기 물론 이제 좀 밀리는 뭐 아탈란타가 찬스를 조금 놓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잡아냈어요 오면서. 지금 우디네스는 사실 뭐 계속해서 좀 데울로페오나 부상이고 뭐 영입한 선수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베토 나간 게 제가 볼 때 좀 크다. 이번 시즌 시작 자체도 조금 뭐 유벤투스한테 홈에서 쳐맞고 살렌이 원정에서 좀 많이 고전하는, 전반만 잘하고 후반에 많이 고전했던, 거의 질 뻔했어. 우디가 역전패 당할 뻔했는데 고전했던 내용 속에서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기세 좋은 프로시너 쪽으로 찍는 게 좀 괜찮아서 우디 프로시너는 프로시너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보고 넘어가고 다음 경기로 아탈란타. 일단은 하트보, 빌랄투레, 팔로미노 불투명에 형님들 자파타 나갔어요. 자파타 이적했어. 그리고 몬차는 디암브로시오 부상인데, 근데 나는 뭔 생각으로 자파타를 내보내는지 모르겠네. 빌랄투레가 일단은 뭐 그래도 써보려고 일단 데려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부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 아탈란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루크먼이 폼이 안 좋아. 빠른 자원이잖아요 얘도. 근데 최근에 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난 시즌 초반에 엄청 초중반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폼이 회복이 안 되나 봐 뭔가. 루크먼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스카마카도 최근 경기는 이제 웨스트햄에 다시 넘어왔잖아 세리에로. 원래 사소울로 있던 놈. 교체 출전을 했었는데 솔직히 막 크게 막 임팩트가 있는 정도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뭐 득점에 있어서 막 터질 만한 그런 사이즈나 이런 것까지는 못 봤어요. 뭐 케텔라르가 그나마 분전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전력만에서 일단 수비도 지금 아탈란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불안점을 노출하고 있고, 전방에서도 뭐랄까 얘가 그래도 골 넣어주겠지 하는 애가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안 보여. 뭐 제가 넣을 수도 있고 제가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얘는 그래도 얘가 넣을 가능성 높지, 약간 이런 그림이 없어요 지금 아탈란타가. 그나마 뭐 미드필더 쪽에서 득점에 좀 가담해준다면 뭐 쿠프 메이너스나 이런 애들 그런 걸 좀 발휘해야 되는 사이즈 같은데, 몬차가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약해졌거든요. 삼선 쪽에 로벨라나 이런 굵직한 자원 빠지고 느려터진 갈리아르디니 같은 애들 들어갔으니까. 근데 갈리아르디니가 생각보다 몬차에서 잘한다 여러분들. 난 보고 좀 그래도 좀 잘 버무려 지내라고 느꼈던 부분이, 직전 경기도 물론 상대가 좀 약하긴 했었는데 몬차 엠폴리 상대였는데 뭐 중원에서 뭐 할 거 다 하더라고요. 느려도. 이게 강팀일 때는 느리면 답답해 보이는데, 왜냐면 강팀은 빨리 공격 나가야 되는데 새끼들 느려 터져가지고 막 역습당할 때도 느려서 막 못 끊고 이러면 답답한데, 또 이게 몬차 정도 팀 오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또 뭐 디암브로시오 정도 제외하고는 얘는 뭐 로테이션급이니까 사실상 뭐 큰 부상자도 없는 부분, 그래도 앞선의 자원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뭐 전방에서 움직임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첫 경기가 인터밀란 원정이었어가지고 좀 빡세긴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림 봤을 때 이 경기도 제가 봤을 때 배당 대비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1점 몇이야 이거? 48? 결국에는 지금 몬차가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잘차까지는 아니어도
뭐 좀 차 정도는 되잖아요. 그 정도 좀 그림을 좀 감안한다면은 무승부 확률 좀 있어 보인다. 무승부무 정도 보겠습니다. 한 1대1? 1대1 정도 봅니다. 1대1. 10번째 나폴리 대 라치오. 레버쿠젠 많이 봤어요 형님. 나폴리 대 라치오고, 라치오도 일단은 나폴리는 최근에 린스트룸, 로사노 나가고 린스트룸 데려왔습니다. 얘는 이제 프랑크에 있던 놈. 프랑크에서 괜찮게 했어요 나름. 그래서 로사노 주사위 던질 바에 린스트롬 쓰는 게 저는 나은 것 같긴 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좀 갈아치웠고, 린스트롬 그리고 좀 다재다능한 유형이야. 뭐 약간 중앙 쪽으로 좀 기용할 수도 있고 사이드 쪽에 서지만 보통. 또 그렇고, 라치오는 베시노, 페드로 불투명에 귀행두지 내려왔어. 귀행두지. 마르세유의 이제 챔스 탈락의 원흉이죠. PK 내주고 승부차기 놓치고 귀행두지를 데려왔는데, 라치오가 생각보다 밀코사의 공백이 진짜 크더라. 이게 사실 라치오 미드필더의 완성은 당연히 밀코사겠지만 뭐 밀코사였거든요. 뭐 뒤쪽에 이제 카타르디나 베시노 같은 애들이 잡일 처리하고 누가 나오든 간에 둘 중에 한 명 중에 루이스 라베르토가 나오면은 얘가 이제 좀 메잘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그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총괄하던 게, 이름이 기억 안 나. 갑자기 나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 밀코사였거든요. 밀코사였는데 빠지니까 이게, 그리고 뭐 그 일본 놈 그 카마다 이런 애들 영입했잖아.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카마다가 월드컵 이후로 마탱이 간 게 아직 복구가 안 됐나봐. 그냥 답이 존나 못해. 가뜩이나 카마다가 해줘야 되는 위치에서 영입을 한 건데 너무 못하니까 이게 라치오가 지금 미드필더 중에 답이 없어. 답이. 거기다 베시노 오늘 또 부상자 걸려있고. 그나마 나폴리 상대로 비비려면은 베시노가 그래도 헛슬이 좋거든요. 굳은 일 잘해. 그래서 저런 애라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라인업에서 냉정하게 귀행두지가 바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주기에도 좀 뭐 활동량이나 이런 건 귀행두지가 좋은데 좀 애매한 것 같고, 뭐 로벨라는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데려가 놓고 로벨라도 안 쓰고 있고, 전방에 임모빌레 늙었고, 이삭센 왜 데려갔지 얘는 또. 뭔가 이적 시장을 라치오는 잘못 보낸 것 같아. 사고뭉치 귀행두지에다가 그나마 로벨라 잘 데려간 것 같은데 쓰지도 않고, 이삭생 왜 데려갔지? 얘 그 뭐야 조기성 친구가, 조기성 동료였던 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시즌 라치오 그래도 한 번씩 가져야 되는 팀인데 지금 초반에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그에 반해 나폴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김민재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전력을 거의 다 유지했죠. 뭐 지엘린스키, 안기사, 뭐 로보트가 다 들어가 있고 사실상. 그러면서 로테이션 쪽에 이제 카유스테 한 명 더 추가됐고, 전방에서도 결국 오시면 잔류, 시작부터 이제 골 다 때려박고 있고, 나폴리가 확실히 유리하다. 지금의 라치오 솔직히 무섭지 않다. 나폴리 승. 세르서 한 골 넣네. 야, 이거 오버 한 번만 띄워주면 안 되냐? 오버 한 번만 띄워줘라 제발. 감질맛 나게 1대0이냐. 다음 경기. 너 이렇게 분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지? 베티스 대 라요. 요거랑 이제 모나코 경기까지만 볼게요. 중원에 이제 밀리언 까라발료 계속 부상이고, 후이발, 에니키, 베키르 부상이고, 지난 시즌 이제 오사수나로 이제 임대 가서 굉장히 잘했던 압데가 베티스로 합류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놈인데 지난 시즌 오사수나 임대 가서 되게 잘했어요. 거의 에이스급 활약을 하고, 바르샤에서 뭐 안 쓰니까 베티스가 헐값을 좀 주워왔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왔지? 어쨌든 그 라이언은 거의 풀 라인업인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무승부에 찍기 진짜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게, 일단 베티스는 지금 문제가 2선 자원이 부상이 너무 많아요. 3명 부상이야. 3명. 심지어 후이발도 원래 사이드백 좀 뛰던 놈인데 뭐 다 부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사실상 아요세 페레즈 말고는 지금 측면 자원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 아요세 말고는 로드리가 나올라나? 선발로. 어쨌든 간에 앞선 자원에서의 지금 불안 요소가 지금 베티스 입장에서는 좀 크게 있어요. 엘니키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새 빠진 상황에서 앞대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피셜이 떴어요. 이게 가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오늘 아침에 떴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이사도 하고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란 게. 잠은 자야 되는데 이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는 뭐 나오더라도 후반에 잠깐 뛰거나 고르지 않을까. 그 정도 선에서 본다면은 라이온은 제가 시즌 초반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즌 솔직히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어디였죠? 알메리아 원정길에서도 잘 못했었는데 PK 두 방으로 또 승리를 거둔 것도 있고, 그라나다 원정에서도 솔직히 좀 불안불안했는데 이때도 그라나다가 더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라이오가 또 승리를 거뒀던 부분, 그러니까 뽀록보다도 라이오도 뭐 어느 정도는 하긴 했는데 운이 좀 따르면서 원정 라이온데 2연승을 한 그 업보가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전에 강하게 돌아왔죠. 강하게 돌아오 7대 0이라는 또 대패를 당한 만큼 오늘 경기는 라이오도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비비는 사이즈까지는 갈 것이다. 베티스도 지금 전력 누수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번 시즌 그래도 좀 야심차게 데려왔다고 해야 되나, 도박수로 데려왔다고 해야 되나, 함년 이스코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는 해요. 첫 경기 보고 깜짝 놀랐어. 잘하고 있긴 한데 뭐 도와줄 선수들이 지금 좀 부족하다 베티스는. 그런 부분 좀 봤을 때 원정 라이오의 3연승은 배제를 때리고 무승배무 정도 보겠습니다. 저는 나폴리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아탈란타는 애초에 승을 보지는 않았어요. 무승배물 봤지. 물론 뭐 햄무도 승이긴 합니다만. 12 에이스 모나코 대 랑스 세기르 엠볼로 디오프. 이거 왜 영어로 나오냐? 엠볼로 디오프. 일단 뭐 기존의 부상자들 계속해서 빠져 있고, 수비 쪽에 살리수도 슬슬 복귀할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영입해가지고 뭐 지금 당장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자카리아도 이제 추가로 좀 불투명하게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로건 영입했어요. 아스날에서 지난 시즌 아스날에서 또 랭스로 임대 가가지고 표는 분석 끝나고 보내드립니다. 뭐 근데 다 끝났어요 지금. 요거 끝나고 발로건을 또 랭스에서 엄청난 득점포로 많이 가동해서 지난 시즌 랭스 프랭 가서 드신 분들은 거의 뭐 발로건이 다 해준 거죠. 근데 아스날 복귀해가지고 모나코가 좀 돈 많이 써가지고 발로건을 영입하면서, 사실 전방에 이제 모나코가 벤 예드르나 이런 애들이 사실 폼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주워먹기 원툴인데 발로건을 좀 데려왔기 때문에 확실한 또 뎁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엠볼러가 부상인 상황 속에서 해줄 수 있는 카드를 영입한 부분이고, 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코프스키 주전 사이드 뭐 윙백 내지 뭐 오른쪽 미드필더로 쓸 수 있는 자원 빠져있고, 캐버 장기 부상 빠져있고, 랑스는 뭐야 세레서 2골? 야 씨발 오버 해주면 안되냐? 막폴인데? 세레서 2대0 좋다. 아무튼 그렇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번 시즌 랑스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와히도 이제 지난 시즌 몽펠리의 주포였던 와히, 몽펠도 오바 많이 떴잖아. 뭐 막판에 또 되게 잘했었고, 와히가 이제 랑스로 그 오펜다의 공백을 메꾸러 왔는데 직전 경기 파리 생제르맹 원정 경기에서 잠깐 뛰었었거든요. 근데 아직 뭔가 이번 시즌 애초에 출전 자체를 많이 안 해가지고 폼이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 결국 랑스 경기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전방에서 소토카가 그냥 고군분투한 선에서의 그림밖에 안 나와요. 2선 자원들이나 아니면은 백업에서 이제 교체로 들어가는 자원들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딱 주전 라이너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항상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는 애들 보면 형편은 없어요. 물론 길라보기가 직전 경기 8회전에 골을 넣어주긴 했는데 뭐 솔직히 그 전 경기들 활약 보면 지금 아쉬운 상황이고, 특히 원정 랑스는 원래부터 믿음직스럽지 못했는데 지금 홈에서마저도 좀 흔들리고 있죠. 직전 경기 전전 경기 렌 상대로 지난 시즌 기준이었다면 랑스가 두들겨 팼을 텐데 뭐 거의 질 뻔했어요. 이때 뭐 렌프렌 갔었었고 이때도. 모나코는 직전 경기 저기 어디야 낭트 원정에서 비기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경기 내용적으로는 모나코 그래도 전방에서의 움직임, 뭐 수비도 솔직히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낭트가 기회를 좀 많이 잘 살렸었고,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은 이거 뭐 발로곤까지 합류한 상황 속에서 모나코 이번 시즌 초반, 물론 이게 모나코기 때문에 중간에 고꾸라질 수도 있는데 초반 기세만큼은 확실히 좀 괜찮다 모나코가 이번 시즌.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모나코 승. 그러니까 질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이변이 나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있다 싶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양 팀의 경기력이나 흐름적인 부분을 보면은 모나코가 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